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근데 이번 Just take my 글쓰기 hand and 과정의 fly. 특장점이라면 바깥에서 하는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과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교사 맞춤 글쓰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쓸 수 있는 글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사로서 삶과 사역을 훑어보기 위해서 혹은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글을 써야 되나, 이것에 제가 완전 초점을 맞춰서 이 과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8주 동안 글을 쓰시면 요거 플러스 또 조금 몇 개만 보완하면 뭔가 자서전을 쓰셔도 될 만큼의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주 동안 각오하시고 이번에 진짜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잘 써보자.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8주간의 글쓰기를 마치면 나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 생각하셨죠? 제 얘기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제가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어, 많이 쓸 것 같아요. 아, 네, 신명 선생님 머리를 많이 쓸 것 같다. 그쵸, 맞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단순하게 막 요즘 영상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건 그냥 정말 이렇게 넋놓고 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 속에 있는 걸 끌어내야 되니까 창의적인 머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창의성이 길러지실 것이고, 사고력이 또 길러지실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내가 어땠지? 내가 그때는 어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막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음, 저쪽에 있는 것들을 또 막 끄집어내시는 그런 작업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당장 눈에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체결하면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걸 좀 많이 느끼고 내가 좀 깊어지지 않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오히려 글쓰기가 의무적으로 할지라도 하루에 30분, 1시간 동안 앉아서 이렇게 큐티 하듯이 이렇게 사색한다면 나를 좀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몰입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이 글쓰기라는 활동이 무언가 하나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 몰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에 몰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에 몰입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에 몰입하게 된다든지 등 몰입하는 순간을 선사하는 거죠. 강력한 도파민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저 나눠주세요. 같은 경우는 제가 네. 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뭔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에 무척 기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아까 숙제 얘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장문을 쓰고 있다 보면 제가 스스로 포기를 하고 컴퓨터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긴 문장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짧은 메모는 하지만 그러니까 긴 문장을 쓰는 거에 도전을 해본 적도 없는데 아마 이게 억지로든 뭐 자의로든 쓰다 보면 제가 뭔가를 쓰고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그런 변화가 저한테는 좀 기대가 됩니다. 뭔가를 쓰시게 됩니다. 특별히 음. 이제 오늘 특별히 어떤 주제에 맞춰서 소제목을 달아서 글을 쓰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머 내가 2달락이나 썼다니 아니 내가 3달락이나 썼다니 하시면서 이게 쓰실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쓸 수 있게 되는 비법 비법을 오늘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세요. 예전에 이제 지나갔던 어떤 기억들이 이 글을 쓰면서 저 같은 경우는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2문장, 3문장 쓸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글을 적다 보면 이게 더 늘어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어떤 그런 기억들이 좀 더 많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네, 네. 죽어져 있었던 그 기억들, 그죠? 그냥 흘려보냈던 그 기억들을 또 다시 소생시키는 거죠. 기억 소생술. 네, 기억에 다시 새로운 삶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느낌, 감정, 뭐, 사역한 대상들에 대한 글을 이렇게 많이 썼다면은, 이번에는 저에 대한 글들을,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그리고 저의 감정들, 좀 저 자신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다. 글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느끼고 또 너무 막 광범위하게 쓰던 그 글들이 좀 정제되고 아까 연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좀 논리적으로 좀 정리된 그런 글들이 나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글을 통해서 나 자신과의 대화, 깊은 대화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처음 소개할 때 이야기했듯이 아마 내 자신의 그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의 그 내면이라든지 뭐 내 자신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 네, 글을 통해서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장효빈 선생님. 네, 저는 말하는 거와 생각하는 걸 쉽게 할 수 있지만 글 쓰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8주간의 글쓰기를 마치면 글 쓰는 걸 좀 말하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하듯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교사 맞춤형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뭐 과제는 있는데 뭐 의무는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의무 안 주면 잘 안 하게 될까 걱정되니까 아주 네, 약간의 쓰셔야 돼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네. 계획에 있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8주간의 이렇게 계획을 아직 저만 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잡혀서 딱 기대감을 갖기 전에 저도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기대감을 심어주세요. 1주, 2주 이제 선교사 왜 글을 써야 되는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잡아서 글 쓰는 것 이렇게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뭐 내 삶의 핵심 가치 해서 은유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A는 B, 은유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은 머리카락이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핵심 가치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영성 에세이도 쓰기 있습니다.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퇴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빼는 방법들 그리고 선교지 소개 글 있습니다. 설명과 대조를 통한 선교지 소개 글 있고요. 그다음에 논증하는 것 배웁니다. 논증. 그래서 내 탄탄한 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논증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또 분석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고쳐 쓰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제 막 딱 들어봤을 때 뭐 은유, 비교, 대조, 그다음에 뭐 고쳐 쓰기 이런 거 막 들으시면 그냥 일반 글쓰기에서 배우는 글쓰기 스킬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선교사의 삶 속에 녹여내느냐. 어떻게 이 일반 글쓰기 기술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에 접목시키느냐. 그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이 모임의 핵심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경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 스타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틀에 너무 갇히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 최소한의 스킬은 내 글을 타인이 읽었을 때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느냐. 타인이 내 글을 잘 읽히느냐, 안 읽히느냐. 타인이 내 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지, 선생님들의 문체를 제 문체로 막 강제로 껴맞춘다거나, 선생님들의 어떤 감성을 제 감성으로 채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글쓰기 기법이지만 그것이 우리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토파보는 글쓰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래서 독자와 어떻게 소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나 자신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글쓰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제 답이 잘 되었나요? 다른 사람이 좋지만 잘 안 읽히는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이어야 좋은 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또 글을 읽고 쓰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것들이 글 속에 녹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그 일기, 이기 하신 분들이 책을 냈다고 해서 너무 놀랬고, 박혜정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정말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구나. 책까지 낼 수 있다는 기대감, 설레임도 있고,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과제는 엄청 많은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네. 결국 8주간 끝나면은 제가 많이 자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대감이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8주가 끝나면은 성장해 계실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쓰지 않은 삶을 살다가 쓰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글을 하나도 전혀 쓰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장해 있겠죠. 생각하는 면에서도, 그다음에 표현하는 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면에서도, 이해력에서도 모든 면이 다 월등하게, 문해력에서도 예, 성장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신 분들은 딱 요 8주만 해서 책을 내신 건 아니고요. 8주 하고, 그 다음에 더 글을 쓰고 싶다라고 이제 모이신 분들이 또 막 6개월 정도, 뭐 일주일에 2번씩 6개월 동안 더 많이 이렇게 더 길게 글을 쓰셔서 그것을 제가 또 기획해서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글을 쓰시다 보면 우리도 출간의 기회가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